정말 사람 마음이 손바닥 뒤집히듯이 바뀐다고는 하지만 세상에 이렇게까지 자기 멋대로 구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얼마나 자기 생각만 하는 인간들인지 두 번 다시는 제 인생에 이런 못돼 먹은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길 바라면서 사연을 올려봅니다. 저처럼 똥 밟지 마시고 꼭 피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올리는 사연이니까 저를 욕하시는 건 조금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라고 사실 이런 놈인 줄 알고 만났겠어요? 정말로 분통이 터져서 어딘가에 이렇게 털어놓지 않으면 속이 꽉꽉 막힐 것 같아서 찾아오게 되었어요. 다시 생각해도 열이 받아서 한숨 돌리고 사연을 쓰기 시작하게 되었네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겪은 그 이야기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고급 일식집을 운영하시면서 꽤 알아주는 일식 장인으로 유명세를 떨치시고 있는 분이셨어요. 아버지의 일식집은 인테리어도 정말 고급지게 잘 해놓기도 했고 룸으로 된 프라이빗한 장소가 많아서인지 고위급 간부들이 자주 찾아오시는 곳이었지요. 더군다나 아버지께서 인테리어를 하실 때 방음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정말 안에서 하는 이야기가 바깥으로 전혀 들리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나누러 많이들 찾아오시고 점점 입소문이 퍼지면서 예약 없이는 오기 힘든 곳으로 자리를 잡았죠. 위치 또한 상당히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돈을 긁어 모은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장사가 잘 되었던 것은 물론 아니었고요. 아버지께서는 초밥을 쥐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무작정 일식집으로 들어가서 일을 배우셨대요. 몇 년 동안 일식 장인 옆에서 어깨너머로 보고 배우고 열심히 연습을 해서 익힌 결과 동네에 작은 초밥집을 열게 될 수 있었대요. 아버지께서는 장인에게 배웠다고 하시지만 아버지의 노력으로 얻어낸 결과라고 생각하는 저는 정말 우리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작은 초밥집을 열고 동네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초밥도 초밥이지만 우동이나 김밥 같은 것도 같이 팔았어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혼자서는 일을 하기 힘드니까 알바생을 구했는데 그때 알바를 하러 왔던 게 바로 우리 엄마였대요. 첫눈에 보자마자 이 사람이 운명의 상대다 하고 느끼셨다고 하던데 저는 그런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서 이해가 가진 않았죠. 그렇게 알콩달콩 두 분이서 일식집을 운영하시면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했는데 저희 친할머니께서 엄청나게 점을 또 신봉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점을 보러 갔더니만 무당이 글쎄 무조건 결혼시켜야 한다고 절대 반대도 하지 말고 무조건 떠받들면서 살으라고 했대요. 무조건 며느님 하면서 모시고 살아야만 해. 그 여자가 니네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 네 아들 사업은 헐헐 펼칠 것이다. 손대는 모든 일마다 운수대통이고 사업운이 슬슬 풀리게 될 것이라고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야. 지금 하는 그 작은 가게랑은 비교가 안 되게 성장을 하게 될 것이야. 지금 버는 돈의 수십 배를 벌고 나중에 늙어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게다. 그만에 저희 친할머니는 아버지께 그러셨대요. 아이고 더 볼 것도 없으니까 무조건 데리고 와라. 반대할 마음 없으니까 당장 날 잡고 결혼부터 하자고 해. 자네 새끼가 당연히 프로포즈는 했겠지. 제일 큰 산이 저희 친할머니라고 생각을 했던 아버지께서는 갑자기 얼굴도 보지 않고 찬송이라고 하니까 어리둥절하면서도 좋아 죽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을 하곤 했는데 무당이 말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나름 소소하게 잘 운영되고 있던 가게에 글쎄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가게 자리 주인이 아버지의 장사가 잘 되자 본인이 한번 손을 대보고 싶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쫓아낸 것이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어이없어 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해 하셨는데 그때 우리 친할머니가 또 무당을 찾아가신 거죠. 내가 네 아들 결혼만 하면 운수대통할 거라 안 했냐? 응? 집안에 있는 거 다 털어서 커다랗게 가게 하나 내줘라. 1년도 안 돼서 몇 배로 불려올 거다.
그 말에 우리 할머니는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집안에 있는 숟가락까지 다 팔아가지고 아버지께 엄청나게 큰 가게를 자리내어 주셨대요. 아버지께서는 작은 동네 가게만 운영해봤지 이렇게 큰 자리를 운영하게 될 줄은 꿈에도 언감생신 생각하지 못해서 무척이나 당황하셨대요. 규모가 커지니까 그만큼 식자재나 운영도 달라질 텐데 처음에는 뭐 멘탈이 바사삭하고 부서졌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자고로 사람들이란 게 고급이라는 것에 차별화를 느끼는 법이란다. 일단 크고 고급지면 누구든지 궁금해서 찾아오기 마련인 셈이지.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말고 일단 집에 있는 거 다 팔아서 가게부터 꾸밀 생각해. 아버지께서는 일단 투자를 받았으니까 그만큼의 몫을 해내야 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이를 악물고 운영을 하셨대요. 처음에는 손해를 보더라도 찾아오는 고객들의 원하는 것을 완벽하게 찾아내야겠다는 도전정신 또한 잃지 않으셨대요. 그렇게 아버지의 여운을 전부 갈아넣은 가게는 점점 성장을 해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어요. 강남권에서도 꽤 알아주는 고급 일식집을 꼽으라고 하면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유명세를 타게 되었지요. 그런데 정작 저는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따라서 회 뜨는 것을 구경하고 초밥을 지고 하다 보니까 일식은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밖에서 아무리 맛있다는 일식을 사 먹어봐야 우리 아버지 가게의 맛을 따라가지 못하기도 했고요. 아무튼 저는 가끔 가다가 아버지의 가게에 나가서 서빙 일을 하면서 용돈벌이도 했었고 초밥 치는 걸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기도 했었죠. 그런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정식으로 가게를 물려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우리 딸이 내 가게를 물려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요즘 따라 아주 크게 드는데 말이야. 초밥을 치는 것도 곧잘하고 조금만 배우면 될 것 같다 이 말이지. 그런 의미에서 일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보는 게 어때? 네가 일식 조리사 자격증만 따오면 내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500만 원 용돈 바로 붙이마. 이 정도면 완전히 남는 장사 아니냐? 너도 자격증 하나 가지고 있으면 두루두루 좋은 거잖냐.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식 조리사 자격증 공부를 시키기도 하셨었어요. 물론 그 용돈이 탐이 나서 눈에 불을 켜고 시험 공부를 하긴 했지만요. 제가 또 대학을 조리 경영학과를 다녔었는데 자연스럽게 보고 배운 것이 그쪽이라서 진학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일식집을 물려받을 생각이 있어서 조리 경영학과에 간 것이라고 멋대로 오해를 하긴 하셨지만요. 사실 누구나 그렇듯이 대학이라는 게 점수 맞춰서 학과를 결정해서 가는 거 아니겠나요? 아무튼 제가 일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자마자 아버지께서는 계속해서 저에게 가게를 물려받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저는 일식보다는 양식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물려받을 생각이 별로 크진 않았지만 나중 되면 포기하시겠지 했어요. 대학을 그렇게 신나게 다니고 졸업을 한 이후에 전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음식점을 내겠다는 포부를 적게 되었어요. 제가 음식점을 내겠다고 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길길이 날뛸게 안 봐도 비디오였거든요. 예식집을 물려받아야지. 무슨 다른 가게를 내겠다는 말을 하냐. 분명히 저에게 잔소리할 게 뻔했어요. 저는 아버지의 조금 남은 기대감을 어떻게든 부수기 위해서 취업 준비를 시작했고 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제가 일반 식품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어서 정말 당당한 직장인이 되었거든요. 신입사원이었기에 월급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스스로 돈을 벌어서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한 지 8년쯤 지났을 때 갑자기 동기들 단체 메신저방이 생겼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나 궁금해서 살펴보니까 다들 자리도 잡았겠다. 한번 만나는 것이 어떻겠냐고 과 대표가 말문을 열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나이가 30이 넘기기도 했고 다들 어떻게 사는지 궁금한 마음도 드는데 다 같이 자리를 한번 마련해보는 게 어때? 저는 바로 자리에 참석을 하겠다고 했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누구는 망했다더라, 누구는 승승장구한다더라 하던데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바로 나가겠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얼른 보자고 막 올라왔어요.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나간 대학 동기 모임에서 저는 제 예비신랑과 만나게 되었어요. 예비신랑은 대학 동기이긴 했는데 입학하자마자 바로 군대에 갔다가 복학하게 되면서 사실 저랑은 같이 뭘 할 수 있는 접점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학교를 다니는 내내 저와 같은 수업을 듣는 게 전공 2개밖에 없기도 했고요. 게다가 저랑 예비신랑이랑 같이 어울려 다니는 무리가 달라서 마주칠 일도 별로 없었고요. 대화를 나누거나 할 일도 없었으니까 사실 거의 모르는 사이나 다름없었는데 성인이 되어서 만나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이야기도 잘 통하는 것 같고 제가 생각했었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제가 식품회사에서 뼈를 갈면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예비신랑은 자기 가게를 오픈하고 싶다는 일념으로 일식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취직해서 아주 막내부터 일을 차근차근 했다고 말하는데 우리 아버지 생각도 나더라고요. 예비신랑도 저희 아버지의 가게가 일식집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 대화를 더 많이 나누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버지의 음식점이 여전히 유명했기에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긴 했겠죠. 그래도 꽤 오랜 시간 꾸준히 일을 해서 그런 건지 자리도 꽤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다른 자리에서 만나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길래 자연스럽게 번호를 주고받았고 저희는 따로 몇 번 만남이 이어가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식당 일을 하니까 주말에 만날 수 없다는 게 좀 함정이긴 했지만 잠깐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게 전부였지만 즐거웠어요. 대화를 하다 보니 잘 맞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고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비신랑이 오래 일을 했던 그 일식집에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바람에 결국 예비신랑은 오래 일한 그곳에서 잘리게 되었고 실직자가 되어 망연자실해 있었어요. 대박 그런 실수만 안 했어도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당장 다음 달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취직을 빨리 해야 하는데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어. 지금 일을 하던 곳보다 작은 곳에는 가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저희 아버지 가게에 요리사분 한 분이 이 일을 그만두게 되시면서 공석이 생겼습니다. 전 바로 아버지께 예비신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랜 시간 일식집에서 일을 했으니까 바로 써먹어도 좋을 거라 아부를 떨었어요. 제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도 처음이었으니 아버지께서는 꽤 흥미를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아빠, 일식집에서 조리 경력도 좀 되는 것 같고 사람이 정말 성실하다니까요. 제가 그런 모습에 반해서 만나는 거니까 한 번만 자리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도 우리 가게만큼 유명한 곳에서 실력이 없는 사람을 무작정 뽑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면접이라도 한번 보자고 말을 해봐라. 초밥 지는 법이라든지 제대로 배운 게 있나 보고 써먹을 수 있어야 써먹지. 우리 주방장들 실력이 대단한 거야 알고 있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보조 정도는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단다. 아버지께서는 아주 근엄한 태도로 면접을 진행하셨고 예비신랑은 긴장을 잔뜩 한 채로 임했는데 생각보다 실력이 괜찮았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실력이 꽤 좋은 것 같은데 내일부터 당장 출근할 수 있나? 우리도 자리 공석이 오래 생기면 안 돼서 말이야. 일을 하면서 아버지께서는 제 연인이라고 하니까 이것저것 알려주시려고 붙들고 다니면서 많은 노하우를 전수해 주셨어요. 초밥을 지는 법부터 시작해서 재료를 손질하고 관리하는 팁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셨죠.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아버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정말 하나하나 알려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이전에 있던 식당이랑은 분위기도 완전 다르고 내 인생에서 이런 곳에서 일을 해볼 수 있다니 정말 행운이야. 저 또한 아버지와 예비신랑이 대화를 나누며 같이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뿌듯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두 남자가 저렇게 공통점이 많다니 전 아무래도 뼛속까지 일식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끌리는 유전자가 있나 보더라고요. 다행히 예비신랑이 저희 집안에서 도움을 받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예비시댁에서도 저를 예뻐해 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결혼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우리 며느리 하시면서 아들의 짝으로 딱 안성맞춤이라고 그 어떤 사람보다 극진한 대우를 해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복덩어리, 우리 예쁜이. 내가 이렇게 부르는 게 부담스럽거나 그런 건 아니지. 우리 아들이 번듯한 곳에 취직도 하고 정말 고맙다. 그런데 매번 웃는 얼굴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진심으로 저를 예뻐해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더 잘하고 싶더라고요. 연락도 자주 드리고 가끔 가다가 만나서 밥도 먹고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제가 어릴 때부터 여유 있게 살아서 그런 건지 예비시댁에 행사가 있거나 할 때마다 경제력 든든한 부모님 덕에 선물도 턱턱 해드릴 수 있었죠. 물론 저도 월급이라는 걸 받는 회사원이었지만 제가 벌어봤자 부모님이 버는 돈에 비하면 개미 눈곱이었거든요. 더 좋은 걸 해드리고 싶어서 아빠 찬스를 쓰기도 하고 그랬죠. 예비시댁에서는 정말 기뻐하셨고요. 예비 시부모님은 두 분 다 공무원이셨는데 사실 공무원 임금이라는 게 박봉 아니겠어요? 저희 집에 비하면 벌이가 시원치 않다 할 정도였죠. 하지만 또 공무원의 장점이 바로 연금 아니겠습니까? 예비 시부모님은 노후 준비를 연금으로 다 해두셨기 때문에 노후 걱정은 없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는 절대로 부담 주지 않으려고 일찌감치 보험도 준비하고 연금도 준비하고 해놨단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멋지고 대단한 며느리감을 데리고 올 거라 생각도 못했었는데 말이야. 아주 복덩이가 옆에 있으니까 내가 기분이 좋다. 예비 시부모께서는 노후 준비를 든든하게 해두셨다고 말을 했지만 사실 저는 그 돈으로 생활이 가능할까 싶기도 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아무래도 저축으로 쌓아두신 돈도 어마어마했기에 더욱 비교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게다가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이미 정년퇴직을 하셨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현역에서 일을 하고 계셨으니까요. 비교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은연중에 또 살짝 비교가 되더라고요. 게다가 예비 신랑 또한 저희 아버지 덕을 톡톡히 보고 있었으니까 더 비교가 됐어요. 물론 그만큼 예비 신랑이 저희 집에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여서 어느 정도는 그러려니 했지만요.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신랑이 저희 아버지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대단하게 생각하셨는지 저에게 뭘 더 해주시려고 매번 애를 쓰셨어요. 오늘 무슨 일 있니? 내가 너무 갑작스럽게 연락한 건 아닌지 모르겠구나. 내가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갔던 좋은 식당이 있는데 말이야. 거기가 정말 맛집이더라고. 분위기도 좋고. 내가 우리 복덩이랑 같이 밥이나 함께 할까 싶어서 연락해봤어. 오늘 저 할 일 없는데 좋아요. 어머님이 말씀해 주시는 곳으로 갈게요. 그 앞에서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커피도 마셔요. 제가 안 어울리게 전시해보는 거랑 클래식 음악 듣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미술관에서 좋은 전시가 있다고 하면 데려가 주셨어요. 매번 티켓을 예매하는 일도 만만치 않으셨을 텐데 그 나이에도 휴대폰으로 예매를 해서 저에게 티켓을 전해주셨었어요. 이번에 글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인가? 거기서 작품을 가지고 와서 전시회를 한다고 하더라. 우리 애기가 그런 거 좋아하니까 내가 바로 예매를 해뒀지. 같이 전시회를 둘러보고 밥 먹고 헤어지면 좋겠는데 시간 괜찮은 거지? 그럼요. 저 그거 정말 보고 싶었던 전시회였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대신에 밥은 제가 사드릴게요. 내가 벼르게 간을 빼먹지. 그 돈 아껴놨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때 보태 쓰도록 해. 아직은 나도 짱짱하니까 내가 사주마. 매번 어머님께서 사주셨잖아요. 저도 한 번쯤은 사게 해주세요. 게다가 이번 티켓은 구하기도 힘드셨을 텐데요. 예매가 치열했다고 하던데. 내가 이런 거 하나 너한테 못 해주겠니? 걱정하지 말고 밥 얻어먹어. 알았지? 이런 큰 이벤트 말고도 평소에 아주 소소하게 처리되면 저에게 보양식도 해서 보내주시고 명절이면 용돈도 조금씩 보내주시고 하셨어요. 내가 이번에 강원도에서 선물로 받은 송이가 있는데 양이 많기도 하고 품질이 너무 좋아서 좀 빼뒀다.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같이 나눠 먹도록 해. 이거 그냥 기름장에 콕 하고 찍어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
정말 예비 시어머니와 저는 엄마와 딸 같은 사이로 참 잘 지냈는데, 그래서 저는 예비 신랑과의 결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죠. 저를 이렇게나 예뻐해 주시는 예비 시댁 식구들과 가족이라는 서류로 묶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지금보다 더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좋은 관계를 유지한 지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더 이상의 연애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저와 예비 신랑의 나이가 30대 중반을 넘어서기도 했고요. 뭐 이 정도면 서로의 직장도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숨기는 거 없이 모든 걸 알고 있고 이미 예비 시댁에서도 그렇고 저희 집에서도 그렇고 며느리와 사이라고 기정사실화한 상태로 지냈으니까요. 예비 신랑은 저희 아버지의 음식점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며 수련을 하고 있었고 아버지께서는 무척이나 흡족해 하셨어요. 저희 둘 다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도 있었고 결혼을 하기에 딱 좋은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양가에도 슬쩍 말을 흘렸어요. 물론 3년 동안 단 한 번도 양가에서 결혼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너희 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아니 연애를 한 지도 시간이 꽤 흐른 것 같은데 어쩌면 결혼하겠다는 말 한마디가 없니? 나 이제는 조금 서운해지려고 한다. 나는 너를 며느리라고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혹시 너는 우리 가족이 불편하니?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저한테 잘해주시는 거 잘 알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단지 저희가 아직 모아둔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원래 집안에서 보태주는 거란다. 너희가 벌어봐야 우리가 번 세월보다 훨씬 적지 않겠니? 이런 건 양가에서 도움을 줘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그 하루빨리 결혼해서 안정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한테만 슬쩍 이야기하는 거지만 아이 나도 이제는 아들 뒷바라지 그만하면서 살고 싶다. 며느리한테 떠넘겨야지. 아이 어머님 지금 저한테 그이 뒷바라지 시키려고 결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이가 제 뒷바라지를 하면 몰라도 싫어요. 뭐가 됐든 빨리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야. 우리 아들 내가 톡톡히 교육시켜 놓으마. 며느리 뒷바라지 잘하라고. 그런 식으로 저에게 연애를 하는 그 기간 동안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보채줬어요. 물론 제가 예비 시어머니에게 했던 말처럼 저희 스스로 돈을 모아서 결혼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동안 미뤘던 것이 사실이었고요. 저랑 예비 신랑 둘 다 부모님의 도움 없이 저희가 번 돈으로 결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3년이 지난 이제서야 결혼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이었죠. 저 또한 그동안 부모님 덕을 보면서 살았는데 결혼까지 아빠 덕을 보면서 하는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철이 들었기 때문일까요? 물론 아직도 집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서 친정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철들라면 멀었다 하시지만요. 결혼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자마자 예비 시댁에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불도 저처럼 밀어붙이셨어요. 언제 이런 걸 다 알아보셨나 싶어서 어안이 벙벙했는데 그래도 미리 알아봐 주신 덕분에 꽤 편하게 결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죠. 아이고 우리 몸뚱이는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될 정도로 내가 싹 다 알아봤다. 결혼을 하겠다는 말이 나왔는데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구나. 내가 이 날만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몰라. 정말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구나. 직장이며 드레스며 내가 웨딩 플래너도 알아봤단다. 결혼 날짜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쯤 갑자기 큰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그만 고혈압으로 쓰러지고 말았던 겁니다.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핑 도는 느낌과 함께 주방에서 쓰러지셨다는데 다행히 주방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았던지라 빠르게 구급차를 불렀대요. 바로 이송이 되어서 응급실에 가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라 저와 친정엄마가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갔을 때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너무나도 놀랐었기 때문에 다리에 힘이 쭉 빠져서 주저앉고는 곤히 누워 자고 있는 친정아버지를 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렸죠. 하지만 바로 퇴원을 할 수는 없었어요.
나이가 있으셨기 때문에 회복을 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의사의 수견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다행히 발견이 빨랐고 후속 조치를 취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서 회복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CT상으로 봤을 때 혈관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조금 지켜보면서 시술이 필요한지 안 한지 알아봐야 할 것 같네요. 그래도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오래된 나무처럼 굳건하셨던 아버지가 이렇게 한순간에 쓰러지실 줄 몰랐으니까요. 당연한 수순으로 친정엄마와 저는 일단 아버지께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비시댁에서도 결혼 준비에 제동이 걸리니까 화들짝 놀라서 저희 아버지 병문안 도시고 빠르게 쾌차하시길 빈다고 절에 기도도 드리러 가셨고요. 아이고, 경사가 생기나 했더니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사돈 어른이 하루빨리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나면 다시 한번 결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의 저나 딸이나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준비를 하기가 어렵네요. 예. 저희야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상황이 이러하니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꼭 연락 주세요. 저와 친정엄마가 번갈아 가면서 병간호를 하니 힘들겠다면서 도시락을 싸서 저희에게 주시기도 했어요. 저만큼이나 예비시댁에서도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해 주시니 감사하면서도 결혼 준비가 늦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었죠. 하루빨리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빠르게 해결을 해야 할 것은 아버지의 음식점이었는데 당장 가게 주방이야 예비신랑이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걱정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그게 제가 아주 단단히 착각을 했었던 거죠. 문제는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아빠께서 병상에 있으니까 예비신랑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서 부탁을 했어요. 내가 일식집 주방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만 자기는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 아빠 대신해서 주방 일을 더 맡아서 해줬으면 좋겠어. 언제 다시 일선에 복귀하실지 모르니까. 그래도 가장 많은 노하우를 전수받은 게 당신이잖아. 저 혼자만의 독단적인 결정은 아니었고 어머니와 함께 상의를 해서 내린 결정이었어요. 아무래도 음식점에서 가장 메인 인격은 주방이었고 저희 아버지께서 예비신랑에게 그동안 전수해주신 노하우들이 있었으니까요. 당연히 믿고 맡겼는데 2달도 되지 않아서 같이 일을 하던 오래된 주방 사람들이 전부 가게를 그만두고 나가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세한 사정은 사장님 일어나시면 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일을 하는 건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되겠어요. 사장님께서 편찮으신 와중에 우르르 그만두게 되어서 죄송하지만 저희 결정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엄마는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고 깊은 배신감까지 그들에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병상에 눕자마자 바로 가게를 버리고 떠나겠다고 하니까 일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예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던 아버지의 가게는 점점 손님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당연한 것이 오래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만두면서 맛도 바뀌게 되고 새로 구한 직원들은 예비신랑의 지시에만 따랐으니까 아버지가 가르치던 방법과는 많이 달랐죠. 맛을 제대로 구현하지를 못하니까 오랜 단골들도 가게가 바뀌었다면서 전부 발길을 끊으셨어요. 아버지의 가게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니까 전 점점 예비신랑의 운영 자질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께 분명히 받은 노하우들이 있는데 왜 맛이 바뀌고 손님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일까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게 되었거든요. 혹시 당신 아버지께 전수받은 비법으로 조리하는 게 아니라 당신 입맛대로 메뉴 바꾸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나를 의심이라도 하는 거야? 그런 일 없어. 장인어른께 배운 그대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장인어른이 없어서 그런가 손님들이 괜한 트집을 잡으면서 평판을 해치려고 일부러 저러는 것 같아. 그래도 오랜 시간 우리 가게에 방문을 해주셨던 손님들이 괜한 이유로 떠나가는 건 아닌 것 같아. 나는 당신이 자꾸 뭔가 일을 그르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나도 장인어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가 있냐? 내가 뭐 장인어른 가게라도 꿀꺽하려고 내 마음대로 레시피를 바꾸고 있다는 거야? 아이, 그런 거 아니고서야. 손님들이 갑자기 떠나가고 오랜 시간 같이 일하시던 분들이 가게를 그만둘 리가 없잖아. 나도 내 나름대로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아, 그런 식으로 말하라니까 서운하다 서운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그렇게 말을 하니 내 가게라고 생각한 적 없어. 난 그저 내 자리에서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모든 걸 다 내 탓으로 돌리는지 나도 실망했어.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저에게 삐죽거리던 예비신랑은 말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여주었어요. 처음에는 아빠의 빈자리를 메꾸는 척 열심히 하는 것 같더니 이 사람이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거든요. 아빠께서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있게 되자 본인이 마치 대표라도 된 듯이 위기양양하게 기세등등하게 가게를 휘어잡으려고 했어요. 제가 분명히 재고 관리를 잘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을 텐데요. 이거는 샐러드에 나갈 거니까 냉장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었잖아요. 재료를 냉동에 놓으신 건 부주방장님이 놓으신 건데 저희는 재료 건들지도 않았어요. 그럼 뭐 지금 제가 저지른 일을 남에게 떠넘긴다고 말하시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같이 일 못합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당장. 직원들에게 나서서 잔소리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핀잔을 주면서 모멸감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예비신랑이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한 것은 아니기에 그건 아니다 싶었어요. 이런저런 악재가 겹치게 되면서 예비신랑과 제 사이는 점점 틀어지기 시작했고 결국에 아버지의 가게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오랜 시간 랜드마크처럼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던 가게는 손님이 떨어지고 코시국까지 겹쳐지게 되면서 쫄딱 망했다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파리만 날렸죠. 직원들 월급에 식재료 값에 운영하는 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갔고 적자를 견디지 못해서 결국 문을 닫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 운영했던 가게를 닫아야 한다는 슬픔도 잠시 변해버린 시댁의 태도에 2번 상처를 받게 되었어요. 나 요즘 바쁘니?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도통 전화를 받지 않아서 말을 못했다. 결혼 준비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데 시간 좀 괜찮니? 네네. 제가 가게 정리하는 일로 바빴어요. 결혼 준비에 대한 거 어떤 거요? 식장도 이제 슬슬 예약하러 돌아다녀 보려고요. 아버지께서 점점 차도도 보이시고 해서 결혼 준비 다시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무슨 결혼 준비를 하겠다고 그래. 너네 집안 식당이 쫄딱 망했는데 결혼 준비할 돈은 있니? 설마 너 결혼하고 나서 일 그만둘 건 아니지? 저랑 그이랑 예전부터 결혼은 부모님 손 안 빌리고 하기로 해서요. 저희가 그동안 직장 다니면서 모아두었던 돈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한다고 당연히 일 그만둘 생각도 없어요. 제가 하는 일 즐겁진 않지만 지금 제가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니까요. 너는 눈치가 없는 거니? 돌려 말하면 평생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내가 그냥 큰맘 먹고 이야기하마. 우리는 말이다. 공무원 부부잖니. 그래서 연금도 나오고 해서 노후 준비는 다 마친 거나 다름없단다. 그런데 니네 집안은 그게 아니잖아. 가게까지 쫄딱 망해버렸는데 무슨 노후 준비가 되어 있겠어. 망했다는 표현은 좀 그래도 부모님께서 그동안 저축하셨던 것도 있고 해서 저희 부모님도 노후 준비는 깔끔하게 다 되어 있으세요. 그럼 뭐하니? 가게가 망해서 그 돈 다 나야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야기 들으니까 직원들 퇴직금도 줘야 한다며. 너네 집안 가게 망한 것도 그렇고 게다가 병상에 누워 계시니까 병원비도 들 거고 말이야. 나중에 우리 아들만 고생하는 거 아닌가 싶다. 어머님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 병원비도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것도 있고 저축해 두신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저축해둔 돈을 병원비로 다 까먹으면 노후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시는 거냐고. 됐다. 더 돌려서 말할 것도 없어. 우리 아들이랑 이제 그만 헤어져라. 아무것도 없이 빚만 남을 것 같은 집안에 내가 어떻게 우리 아들을 보내겠니? 파혼해라. 저는 정말 억소리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에게 파혼하는 걸로 알겠다는 말을 하시고는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시는데 너무 황당했어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차단이라도 한 것인지 제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예비신랑 또한 제 전화를 받지 않았고 예비시댁 식구들 그 누구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저는 완벽하게 버려진 것입니다. 야야, 혹시 너네 헤어졌어? 금영이 결혼 준비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너네 아버지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잖아. 근데 글쎄 얼마 전에 다른 동기한테 들었는데 삼성동에 있는 다른 가게로 옮겼다고 하더라. 궁금해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대학 동기들을 통해서 소문을 들었는데 예비신랑은 저희 아버지 식당에서 일을 했던 경력을 살려서 다른 곳에 재취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저희 가족에게 아주 큰 똥을 싸놓고 도망을 간 것이었죠. 병상에 누워 계시던 아버지께서 정신을 차리고 나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신 이후에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어릴 때부터 초밥 하나는 잘 지었지. 예식 조리사 자격증도 있고 칼솜씨도 남다르지 않냐. 내가 이렇게 한번 쓰러지고 나니까 내가 다시 주방에 들어간 것이 좀 무섭다.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이 또 있을 줄 어떻게 알겠니? 아버지께서는 예비신랑이 친 뒤통수에 무척이나 충격을 받으신 듯 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시고 저를 설득하기 시작하셨어요. 가게를 다시 차리는 건 어렵지 않다. 원래 우리 가게에서 일했던 실력 좋은 주방장들 내가 다시 불러줄 수 있어. 내가 다시 모이자고 한마디만 하면 언제든지 찾아오겠다고 하더라. 그 막대 먹은 자식이 갑질을 해서 더러워서 그만둔 거라고 하더라. 내가 어찌나 분통이 터지던지 언제든지 말만 하면 온다고 하니까 네가 내 뒤를 이어서 가게를 운영해보는 게 어떻겠니? 저는 때마침 회사 일이 신물이 나 있기도 했고 일단 든든한 주방장들이 있으면 돈벌이는 확실했으니까 제가 고민을 좀 해보겠다고 했어요. 제가 어느 정도 마음이 기운 것 같다고 느껴지셨는지 아버지께서는 기가 막히게도 제가 혹할 만한 조건들을 내것이더라고요. 장사가 잘 되면 수익을 나눠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주마. 지금 당장 가게 사장 자리에 앉으라는 것도 아니다. 일을 좀 익혀보라 이 소리야. 전 정말 많은 고민이 들었어요. 오랜 시간 몸을 담고 있었던 식품 회사이긴 했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갑갑한 곳이기도 했거든요. 발전 가능성이 별로 없는 회사고 연봉 인상에도 무척이나 인색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진지하게 가게에서 일을 하는 것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요리 자체는 경력이 많이 부족하니까 주방에서 일을 할 자신은 없어요. 대신에 경영 후에 제가 하고 싶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조리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니까 공부했던 분야이기도 하고 제가 한번 운영을 잘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주방에는 든든하고 믿을 만한 분들이 계실 테니까 경영에 힘써보겠어요. 아버지께서는 그제서야 흡족한 얼굴로 저에게 응원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일식집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해야 할 것도 알아야 할 것도 사방팔방 천지백갈이었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그동안 가게 직원들에게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이 있었나 봐요. 우리 딸이 지금은 일반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내가 꾸준히 설득하면 분명히 우리 가게로 들어와서 일을 배우겠다고 할 거야. 어릴 때부터 그것이 초밥 찌는 거 하나는 기가 막히게 했는데 지가 이 일을 안 하고 배기겠어? 그러니 다들 우리 딸이 들어오면 환영해줘. 저는 그 말에 가슴에 새기고는 직원들을 향해 말했어요. 우리 정말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가게를 일으켜봐요. 저를 위해 도와주시겠다고 모여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힘을 내서 저도 열심히 해볼게요. 저희야 뭐 사장님께서 다시 불러주셨으니까 의리 있게 돌아온 것밖에 한 일이 없는걸요. 우리 작은 사장님 믿고 열심히 해볼 테니까 다시 한번 예전 영상 찾아보자고요. 솔직히 부담스럽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경영을 제대로 해보겠다고 결심을 했으니 마음을 다잡았어요. 하루 매출을 관리하는 것부터 식자재 재료들을 드리는 것까지 하나하나 제 손을 거쳐야만 했으니 눈을 뗄 새도 없이 바쁘더라고요. 도대체 이 많은 일을 아버지께서는 그동안 어떻게 해오신 건지
정말로 존경스러웠어요. 몇 개월 동안 준비를 하고 다시 한번 자리를 잡는 데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가게를 재오픈한 지 1년이 되지 않아서 다시금 예약이 풀로 차는 그런 가게가 되었어요. 간판을 새로 달기도 했고 인테리어를 조금 손봐서 영 다른 가게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이전에 있었던 소문들이 전부 사라지고 새 출발을 하게 되니까 새로운 손님들도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저는 경영에 거의 주로 손을 대고 있었지만 일손이 또 모자라는 날에는 서빙도 가끔 하면서 일을 도왔어요. 누가 무슨 일을 하면 어떻겠어요? 장사가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죠. 그날도 제가 일손이 바빠서 서빙 일을 막 돕고 있었는데 누가 뒤에서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예. 너 혹시 미진이니? 아하하, 맞네.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아는 척할 만한 사람이 없는다. 누구인가 싶어서 뒤를 돌아보니까 저를 파혼시켰었던 그 예비 시어머니가 떡하니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놀란 마음에 저도 모르게 입을 떡 벌리고 말을 걸었죠. 그때 무시를 했어 했는데.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식사하러 오셨나 봐요. 그 말에 헛기침을 한번 하시더니 저를 위아래로 쭉 훑어보면서 제가 메고 있는 앞치마를 뻔히 들여다보시더라고요. 내가 좀 기가 막혀서. 너 지금 여기서 일하는 거니? 회사 그만둘 마음 없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니만 아이고 결국에는 회사도 그만뒀어. 식품회사 다닌다고 자랑을 하더니만. 하긴 여기도 식품회사나 마찬가지려나? 틀린 말은 아니네. 잠시 일손을 돕고 있는 중이에요. 아르바이트 한다는 말에 뭘 그렇게 거창하게 하니? 아니면 너 지금 회사 다니면서 뭐 투잡이라도 뛰는 거야? 요즘 회사는 투잡 뛰어도 된대. 너 여태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왔던 건 아니니? 애초부터 이상하다 싶었어. 집안도 변변치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고 수순 거 아니야. 제가요 기가 막혀서 어디까지 오바를 떠나 보려고 가만히 서 있었더니 자기 혼자 아주 신나게 말하더라고요. 공무원 집안의 시집이라도 오면 뭐 연금으로 걱정 없을 것 같았니? 알바나 하는 기집애가 감히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하려고 해. 아이고 파혼시키길 정말 잘했네. 아주 조상님이 도왔지 뭐야. 내 선택에 후회 없어 하죠. 저는 손님들도 많은 식당에서 이게 무슨 쪽팔림인가 싶었죠. 제가 그냥 아무 소리도 하지 않으니까 뭐 기가 죽어서 그런 건가 싶었는지 저를 더욱 무시해대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안은 너랑 인연 끊고 아주 승승장구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단다. 좋은 날이라 여기 와서 식사를 하는데 너는 알바나 뛰고 있고 말이야. 집이 얼마나 망했으면 투자까지 뛰고 그러니. 아직도 네 부모님은 책임 못하셨니? 그래도 보고 배운 건 있다고 일식집에서 일을 하네. 이런 고급진 곳에서 일을 하면 돈은 많이 주나 보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어떻게 우리 아들이랑 고작 서빙 알바가. 우리 아들도 알고 있네. 내가 풀러야겠다. 이 꼴을 제대로 보여줘야지. 그러더니만 예약된 룸에 가서는 누구를 막 불러대는데 예비 신랑이었던 놈과 예비 시아버지까지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저희 가게에서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는데 화장실에 다녀오던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했던 것이었어요. 봐봐라. 네가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가 고작 서빙 알바나 하는 여자라고. 어쩐지 밥 먹기 전에 손부터 씻고 싶더라니까. 여기서 딱 너를 만나려고 내가 그러고 싶었나 보다. 어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지. 기가 막혀서 한마디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순간 같이 일하던 종업원들도 전부 제가 가만히 서서 웬 아줌마랑 인상을 쓰고 이야기를 하니 기웃기웃거리더라고요. 이 꼴을 더는 보여줘서는 안 되겠다고 입을 열으려고 하는데 매니저님께서 다가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한 예비 시어머니가 먼저 선수를 치더라고요. 여기서 알바하면 얼마를 주나요? 쟤는 좀 더 줘요. 집안이요 아주 쫄통 망해버려서 힘들어서 알바하는 앤데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지. 식품회사 다닌다고 하더니 아주 요조 입만 열면 구라야 구라. 그런데 저런 애를 써도 돼? 이 비싼 음식점 평판 떨어지는 거 아니야?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싶어서 제가 평소에는 매니저님께 명령조로 절대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부글부글 끓어서 말을 했어요. 매니저님, 저 사람을 예약 취소하고 내쫓으세요. 저렇게 격 없는 사람들 우리 가게에 발 못 들이게 하시고 여기가 어떤 곳인데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 집안 사람들한테 룸을 내줍니까? 가게 평판 떨어지게. 그랬더니 매니저님이 제 표정을 보고 눈치를 챈 건지 뭔지 바로 저에게 깍듯하게 말하더라고요. 네, 대표님, 여기서 소란을 일으키신 분들은 바로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직원분들이 전부 작은 사장님 하고 부르는데 눈치 하나는 또 기가 막히신 건지 바로 대표님이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그 말에 예비시댁 식구가 될 뻔했던 그 배은망덕한 인간들이 시퍼렇게 질리면서 굳어가는 얼굴로 말을 하더라고요. 대표? 대표라고? 누가 대표야? 네가 이 음식점 대표라고? 이게 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야. 네, 제가 이제 차기 대표거든요. 우리 아버지 아프다고 절대 이렇게 무너지지 않아요. 다시 일식집 운영하시게 됐거든요. 네 놈이 치우지도 않고 간 똥 내가 다 치웠고 그때보다 더 잘 되고 있어. 그러니까 지들도 여기에 예약하고 온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그런 걸 왜 미리 안 하고 이제서야 말을 하는 거야? 미리미리 말을 했으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모의상식하게 인연을 끊었겠어. 모의상식했다는 건 알고 있나 봐. 그때 받았던 상처를 발판 삼아 여기까지 올라오게 됐으니 오히려 감사하다고 해야 하나? 너랑 헤어진 거 절대로 내 의지 아니었던 거 알고 있지. 엄마 등산에 밀려서 이직을 하긴 했는데 너랑 만나고 했던 때가 그립더라. 이렇게 번듯하게 가게도 내고 야 정말 잘됐다. 꼭 이 말 전해주고 싶었었어. 이제 와서 착한 척하지 마. 네가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난 거 똑똑히 기억하거든? 그것도 우리 아빠 가게는 개박살 내놓고 튀었잖아. 누가 누구 탓을 하는 거야 지금. 물론 그때는 사정이 그래서 그랬지. 아니 우리 사이가 이렇게 한 방에 무너질 사이는 아니었잖아. 그러게 생각보다 우리 사이가 별로 견고하지 못했나 봐. 우르르 무너지네. 엄마는 잘 알아보지도 않고 지레짐작해서 왜 잘 만나고 있던 우리를 갈라놓고 그래? 아니 그게 내 탓이니? 가게도 망했겠다. 병상에 저렇게 누워있는 사돈댁에 누가 봐도 우리 아들이 아까운 모양새였지. 그때는 너도 됐다 출행능 쳤잖아. 엄마가 그러라고 했으니까 그랬지. 엄마 말 들어서 손해볼 거 없다더니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고. 그때는 그래 내가 성급하게 생각하긴 한 것 같다. 이렇게 다시 건실하게 가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내 몰라봤네. 사람 인연이라는 게 질기다지 않니? 잘라놓은 건 다시 붙이면 되는 거고. 이제 와서 그딴 소리를 해봐야 누가 진심을 알겠어요? 우리 집안 망하면 다시 버릴지도 모르는데. 그때는 솔직히 말해서 두 번 다시는 못 일어날 줄 알았지? 지금이라도 오해를 풀었으면 된 거 아니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잘 알잖니? 노후 준비 탄탄하게 잘 되어 있고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하는 사람 아니야. 그래서 뭐요? 지금이라도 다시 잘 해보자고요. 제가 왜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집안이랑 그쪽 집안이랑 너무 차이가 나서 안 되겠다 싶네요. 저희 집은 노후 준비도 넉넉하게 되어 있고요. 가게 물려줄 준비도 다 되었는데 공무원 연금? 참나 그까짓 거 그거 얼마나 된다고. 아들 자식 가게 내주고 가게 망하면 다 사라질 노후 자금 아닌가? 제가 못 책임지면서 살긴 싫고요. 여기서 마무리하죠. 매니저님 저 사람들 쫓아내요. 결국 강제로 직원들이 그쪽 집안 사람들을 줄줄이 끌고 나가는 바람에 밥도 못 먹고 쫓겨났지요. 한바탕 소란이 일어난 탓에 구경거리라도 났나 싶어서 기웃거리시던 주변 테이블에 서비스로 음료수를 한 잔씩 싹 돌려야 했고요. 그 뒤로 다시 한번 잘해보자면서 일 배우고 싶다고 뻔뻔하게 나타난 그놈은 주방장님부터 시작해서 그놈에게 갑질을 당했던 직원들이 전부 한마디씩 하는 바람에 본전도 찾지 못하고 그대로 쫓겨나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그 자리에 있어야 제대로 혼쭐을 내주는 건데 아쉽다면서 재활치료에 힘을 쓰고 계십니다. 건강도 많이 회복하셨고요. 저는 본격적으로 가게를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은 됩니다만 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결과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남자 보는 눈도 키워서 제대로 된 사람 찾아 결혼도 해보려고 합니다. 남자 하나 잘못 만나는 바람에 저희 부모님 가슴에 털 못 받고 하마터면 집안까지 무너질 뻔하게 만든 거 제가 다 갚아 나가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오래 만난 사람일수록 더 조심하시고 신중한 만남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여러분들의 앞날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